22와 한국 경제 단기 저점 가능성. 첫 번째 그래프는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을 나타낸다. 2019년 10월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7%로 상당히 부진한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은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 그래프는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 3개월 평균치와 미국 S&P 500 기업의 EPS 증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3분기 자료가 아직 입력되지 않았지만 3분기 EPS 증가율은 보라색 화살표와 같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3분기 미국 기업의 EPS 역시 한국 수출 증가율과 같은 방향이다. 세 번째 그래프는 한국 수출액 증가율과 미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를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같이 움직인다. 네 번째 그래프는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과 미국 한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한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만 본다면 대단히 암울해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수개월, 최장 10개월까지 일시적 안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한국의 월별 수출액과 수출액 증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2018년 10월은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고 수출액 증가율 역시 22.48%로 굉장히 높았던 시기이다. 또한 월별 수출액은 2019년 2월 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출액 증가율은 2019년 10월을 저점을 기록했다. 또한 기저효과로 본다면 2019년 10월 저점이라면 2020년 10월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 번째 그래프는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을 나타낸다. 만약 한국의 수출액이 2019년 10월 수준인 467억 8천만 달러에서 유지된다면 그래프 6처럼 수출액 증가율은 반등할 것이다. 비록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미국의 기업이익 증가율, 미국, 한국의 장기 국채 금리 모두 반등한다. 사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 세계 경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과 중국의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일곱 번째 그래프는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과 중국의 기준금리와 지준율 합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보다시피 중국의 완화 정책은 거의 끝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맞다면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은 반등할 것이다. 여덟 번째 그래프는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지준율 합의 변동과 중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 반등은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아홉 번째 그래프는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지준율 합의 변동과 위안화 가치 변동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래프로 본다면 위안화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열 번째 그래프는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과 인민은행의 자산 변동을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이 반등한다고 가정하면 인민은행의 자산 역시 반등할 것이다. 11번째 그래프는 인민은행의 자산 변동 그리고 미국의 초과 지준 변동을 나타낸다. 보다시피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연준의 자산 확대가 시작된 만큼 초과 지준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듯하다. 나는 전 세계적인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자산 확대와 중국을 비롯한 유로존, 인도, 한국 등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저금리가 침체 유발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달러 약세가 전 세계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반등시키고 국채 금리를 동반 상승시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긴축적 상황을 유발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면 침체는 매우 임박했고 달러는 더 강해지며 장기 국채 금리는 이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이다. 또한 금값이 매우 크게 상승할 것이다.